네, 잔말고진 오늘의 첫 코너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는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 참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 바로 직장인 이럴 때 서럽답니다. 저는 제목만 봤을 뿐인데 벌써 직장인들의 애환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의미 있는 소가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장인 이럴 때 서럽다. 이 서럽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슬프다와 서럽다는 근본이 달라요. 예, 서희 씨는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일단 슬픈 거는요, 슬픈 거고요. 서러운 거는 예. 그러니까 막 서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 것 표현하자면 같은데 뭔가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네. 슬플 때와 서러울 때 둘 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네. 울게 돼요. 그러나 슬플 때는 그냥 나 진짜 요 정도로 이제 우는데 서럽다 싶으면은 나 진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그러셨어요. 방송 열심히 하죠? 예. 자, 이제는 어떤 차이인지 정확히 알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래요. 왠지 아기가 우는 것처럼 이렇게 꺼이꺼이 서럽게 맞아요. 운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예. 직장인들이 이런 서러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서러운 이야기들 저희가 오늘은 좀 감정이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그럴까요? 서러웠던 기억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서희 씨부터. 저는요. 예전에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네네. 이제 인터뷰를 나갔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데 입이 얼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럴 수 피디님께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자기도 입이 얼었으면서 야, 너 발 똑바로 하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입이 얼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서러워서 녹화를 야. 하는 도중에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저는 꺼이꺼이 울었겠다. 네, 예. 서러웠던 기억하면 저는 항상 그렇군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강동욱 컨설턴트님은 언제가 가장 서러우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긴 이래도 결혼을 해서 지금 5살 아이가 있거든요. 보기에도 그러세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저 자주 못 장난이에요. 보니까 예. 제 사랑을 좀 몰라줄 때 이제 그때가 가장 서럽죠. 제가 제 돈 주고 장난감 다 사줬는데 열심히 네. 일하고. 뭐 제가 사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서럽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이제 커서 돈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은 아빠의 예. 소중함을 좀 더 알지 않을까 싶은데 최현정 커리코치님께서는 전 최근은 아니었는데 네. 가장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서러웠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초보 시절에 제가 뭐 접대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고객관리 차원에서 회식을 나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원치 않은데도 막 분위기 띄워주면서 맞춰주면서 술을 막 마셔야 했을 때 정말 서럽고 술김에 집에 돌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요.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한 원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저희 딸이 5학년인데 아빠랑 뽀뽀하는 걸 창피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인가 보다. 네. 서러웠고요. 아빠로서. 한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제 사생활까지 이제 간섭하는 상사, 그러니까 휴가 계획이라든지 예. 뭐 회식의 메뉴 이런 것까지 본인이 다 결정할 때 조금 섭섭하고 서운했었죠. 그렇군요. 상사에게. 예. 네. 그래도 딸이 뽀뽀하는 거 싫어하는 게 낫지 아내분이 싫어하시면 더 서럽지 않을까요? 그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 좀 더 살아보시고요. 제가 아직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진 씨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서러웠던 예. 기억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이 참 서러웠는데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 항상 예.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네. 안 그래도 일이 끝나서 힘든데 이제 타자마자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낯선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지나쳤구나. 늘 타던 건데 거꾸로 탄 거예요. 버스.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힘도 든데 너무 서러웠던 네. 어제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이 혹시 많이 힘드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아침잠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저는요,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스타 이효리 씨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하는 인터뷰라서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으시고 어떤 기자님에게 포착이 돼서 그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방송이 네. 되기 전에. 이효리, 뭐 홍대 출몰, 인산, 이내 1호 막 이랬는데 저랑 이효리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인데 네. 제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인인 줄 알고 초상권 보호해준다고.
와, 진짜 서럽더라고요. 기사 문자 가시고 연예인한테 예. 방송인한테 이런 푸대접을 하시다니 예, 아무튼. 서러우실 만합니다. 예. 자, 이렇게 왠지 서러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한 잔씩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그런 기분이 아침부터. 들기도 하는데 네. 이 기분 잊지 마시고 자, 직장인들은 과연 어떨 때 서러운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코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의 비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직장생활 좀 해봤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좀 같이 서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네. 직장인 이럴 때 서럽다라는 주제에서 3위를 차지한 3위. 응답은 바로 계속되는 술자리 모두 따라가야 할 때가 응답률 47.3%로 차지했습니다. 네. 술자리를 모두 따라가야 할 때. 이게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서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서희 씨는 술을 못 하시지만 네. 그래도 술자리는 많이 가서 재밌게 노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럴 때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자리에는 함께 하면서 분위기는 맞추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예. 제가 정말 힘들어서 이제 가야겠다 싶을 때는 내일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소속돼서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을 잘 못하잖아요. 상사니까. 네, 그래서 느끼는 이 기분을 100% 다 공감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술자리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강동원 컨설턴트님.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막상 억지로 갔어도 또 한 잔 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또 저랑 많이 맞는 직원 한 명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 친구랑 그냥 둘이 술을 먹는 거죠. 네. 회식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둘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군요. 네.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술자리는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만드시죠? 네. 술 욕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예, 예. 원치 않는 자리에 가더라도 주변 환경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술과 음식 그리고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왠지 역시. 풍류를 아시는 것 같은 역시. 그런 분이에요. 네. 예. 우리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일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막내잖아요. 예, 예. 어때요? 되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술 억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언제 집에 가지 타이밍을 보느라고 네. 즐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술자리에 관련해서는 사실 술자리에서 에피소드 얘기 많은 것만큼이나 응답 결과도 다양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술자리에 술자리에 관련돼서 서럽다는 응답한 내용에서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말고도 선약이 있는데 당일 회식 잡고 이제 참석을 강요당할 때 네. 그리고 상사가 주는 술 다 받아먹고 난 뒤에 다음날 화장실 가야 할 때 등으로 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직장인들이 말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에는 또 다 안 마셔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얼핏 들은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뭐 윤서희 씨처럼 당당하게 못 마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은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뭐 상사하고 신뢰가 좀 쌓여 있다면 그런 부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외부 고객을 상대한다거나 그럴 때는 좀 아무래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불가피한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어쩔 예. 수 없이 윗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거래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충들이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직함이 가장 높은 분은 아무래도 한 원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왠지 한 원장님 직원들에게 갑작스럽게 오늘 내가 땡긴다고 해서 술자리 만드시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한의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네. 협회 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직원들도 있고 협회 이제 직원들도 있는데요. 제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진 않는데 암묵적인 메시지는 주죠. 뭐라고요? 이런 날은 빈대떡이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를 유도하는 편이고요. 메뉴를. 네네네. 참석에 대해서는요? 참석은 자율에 맡기지만 안 나오면 제가 또 굉장히 삐집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거든요.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 여러분들의 고충을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네. 조금은 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저만 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상사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네. 자, 직장인 탐구 생활, 직장인 이럴 때 서럽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3위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2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직장인 이럴 때 서럽다 베스트 2위를 차지한 응답은 바로 상사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트집 잡을 때가 응답률 51.3%를 차지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상사가 상사다워야 부하로부터 뭐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상사분
상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기 감정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좀 미운털 박힌 경우가 아닌가 아무래도.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괜히 똑같은 얼굴인데도 피디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예.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야 너는 화장이 왜 그래?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트집 잡으실 때 있거든요. 가끔. 네, 예, 예. 자주 그러세요. 자,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분명히 트집 잡혀보셨던 기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동구 컨설턴트님 혹시 기억 있으신가요?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을 네. 갑자기 뜬금없이 했냐 안 했냐. 갑자기. 아, 안 했다.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분이 생트집을 잡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게 생트집이라는 게 느껴져요. 내 그러게요. 말에서. 와닿습니다. 네, 한 원장님은요? 저는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회사 다니실 때. 예, 네. 상사분이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 그러시고. 어찌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유진 씨도 트집 잡힌 경험 있으세요? 저는 아직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경험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예. 막 힘찬데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어 보이냐 이런 말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게 가끔은 트집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트집을 잡히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아주 서러운 부분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나름대로의 네. 노하우나 대처법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좀 노멀한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일단 감정이 앞서 계신 상사분이시니까 일단 무조건 그 앞에서는 이유불문하고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일단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네. 차 한 잔 건네면서 아까 죄송했다. 근데 뭐 고치겠다. 그러니까 뭐 트집 잡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고쳐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도 왠지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분 계속 안 좋은데 거기다가 그런 얘기 했다가는 더 혼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트집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네요. 현명한 네. 노하우를 여러분들 잘 개발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직장인이라서 가장 서러울 때 언제였을지 벌써 1위 알아볼 시간입니다. 1위, 과연 어떤 걸까요? 네, 직장인 이럴 때 서럽다 베스트 1위는요. 네. 출퇴근 지하철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1시간 이상 이제 꼿꼿이 버티고 서갈 때 65.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이 기분 잘 알아요. 사실 제가 운전면허를 좀 늦게 따갖고 자기 차를 좀 늦게 가진 예, 편이었거든요. 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이제 운전하지 못해가지고 옷짐이들 뭐 신발 짐을 다 들고 버스 타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저는 다녔었어요. 아이고. 그때 일 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예. 서서 갈 때 너무너무 서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서러운 기억들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런 서러운 기억은 또 없으시죠? 자가용 가지고 다니시죠? 예전에라도. 네. 예. 전 최근에도 또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가끔 가다가 시간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네. 전 새벽에 나옵니다. 아, 네, 아무도 안 다닐 때. 일부러. 예, 서러움 별보기 느끼기 운동, 싫어서. 별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안 자고 말겠다, 차라리. 방법을 또 만드셨네요. 네, 한진 네. 원장님은? 네. 저는 주로 새벽에 귀가를 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고요. 귀가할 때는 지하철이 끊기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너무 힘들어서 버스에서 내내 잤다는 우리 유진 씨. 네,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차 타고 차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 없나요? 출근할 때는 만원 버스라서 참 그게 스트레스이기도 한데 더 스트레스인 거는 제가 지하철이랑 버스를 자주 거꾸로 타요. 그게 아이고.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군요. 속상합니다. 예. 네. 아무튼 유진 씨 출퇴근길에 멍 때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이럴 때 서럽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3위부터 1위를 종합해 보자면은 뭐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겨우겨우 눈을 떠서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앉을 데는 없고 사람들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는 막 시끄럽고 저기서는 누가 막 만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너 꼴이 이게 뭐냐면서 막 트집을 잡고 이 일은 왜 안 해놓냐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했는데 세상에 상사가 오늘 회식이야. 술 마셔. 회식 자리 가가지고 먹어. 야, 이거 아주 그냥 최악이죠, 최악.
이러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예.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근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다고 하죠? 네, 물론 있습니다. 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상위 응답률을 진입한 의견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지각 안 하려고 100m 전력 질주할 때, 퇴근 시간 10분 전에 일 던져주고 회의 소집할 때, 만성 피로, 다크서클, 목 디스크 등으로 병원 다녀야 할 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최현정 코치님께서 하나하나 이게 짚어주실 때마다 진실로 좀 답답하고 우리 서희 씨는 지금 너무 억울한 마음에 울컥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우리 직장인들이 원장님 이런 다크서클이나 만성피로 때문에 많이 진료받으러 오세요? 예, 스트레스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불면, 잠이 잘 안 오게 되죠.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다크서클 역시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다크서클이나 이런 만성 피로가 생기는 게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스트레스.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를 그 담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매연 같은 건데요. 우리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완전 연소되지 못하고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아서 이렇게 다크서클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식이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다크서클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사실 최고의 보약이 아닐까 생각 항상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직장인들 이럴 때 서럽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뭐 결과는 결과일 뿐이고요. 모든 직장인들이 서럽게 직장 생활 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나저나 이 서러움이 느껴질 때 의지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인맥관리 사이트 인크루트의 인맥에서 엠브레인과 함께 직장인 2,132명에게 이제 서러울 때 생각나는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서러움을 느낄 때 생각나는 사람 1위는 부모님으로 나타났고요. 2위는 애인이나 배우자, 3위는 친구, 4위는 자녀 등을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운이 빠져 있을 필요는 좀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네. 정말 기분 좋게 좀 이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묘안들도 있기 마련인데 김태진 씨는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날려버리는 편이세요? 저는 되게 성격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서럽고 어디 가서 많이 막 굴욕적인 일을 많이 겪고 그럴 때는 좀 약간 쇼핑으로 푸는 스타일 같아요. 아, 네. 그냥 제 자신을 꾸미면서 제 자신을 가꾸면은 좀 그나마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나 이런 성격인 것 같고. 와, 남자분인데 굉장히 예. 특별하게 또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운동으로 많이 푸거든요. 운동으로? 네. 아. 자, 이렇게 각자의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셔서 한번 그래요.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직장인 이럴 때 서럽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코치님,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직장인 분들에게 조언과 또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는요, 일한 노동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서럽고 속상한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무리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꿋꿋이 버티셔서 이제 경력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직장인 탐구사가 함께 해주신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원래 힘든 게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가끔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게 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어김없이 직방미녀 정유진 캐스터가 알짜 취업 정보들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취업 정보 백서 이어집니다.